사냐고 물어봤다면 저는 안 삽니다. 네, 이번 시간은 두산그룹에 대해서 이해하고 탈원전 정책과 두산그룹, 재무적 문제, 그리고 투자 적합성까지 나아갑니다. 두산 베어스 팬을 잠깐 했었는데 프로 선수가 팬을 무시하는 행위를 보고 손절했습니다. 물론 팬 서비스 좋은 선수도 있겠지만요. 암튼 먼저 최근자 2월 18일 날 보도된 2600명 대상 두산중공업 명태 기사인데요. 4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 두산그룹 자금 사정이 여전히 안 좋구나 하는 의견 많이 받습니다. 아래에 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인과관계를 만들자면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이 어려워지자 명태 신청을 받는구나가 되겠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팩트가 뭔지 조금은 더 사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두산그룹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우선일 텐데요. 최대한 단순하게 그려둔 표를 가져왔습니다. 지주사가 위치하고 오리콤은 500억짜리 광고회사고요. 핵심 계열사는 역시 두산중공업과 그리고 아래 있는 두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밥캣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장비, 건설기계 만드는 회사들이죠. 제 업황정리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건설 경기가 어떤가? 미국과 중국에 잘 팔 수 있나? 이 두산그룹 회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세계적인 건설 경기 부진인데요. 건설, 공작, 금형, 기계 모두 수출이 둔화된 상황이죠. 판매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밥캣, 그리고 지주회사인 두산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 비중 보면 자회사인 인프라코어 있고 발전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악몽의 건설, 이 발전 관련된 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대치되는 부분일 텐데요. 국내 발전 부분 플랜트 업황이 좋을 수 없겠죠. 정부 정책에 반하니까요. 그럼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고, 발전 시장 전망이 나와 있는 편인데요. 눈에 띄는 게 가스와 재생에너지죠. 두중 가스터빈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고 국산화 노력 중입니다. 이쪽 시장을 보는 거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풍력 발전 쪽 파고 있습니다. 국내 풍력 시장 규모는 연평균 20%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풍력을 이용한 발전 용량 증대를 기대하니까 괜찮은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발전 플랜트 쪽 업황은 전반적으로 별로인 상황입니다. 악몽의 두산건설, 이번 3월 24일 날 폐지되며 두산중공업의 완전한 자회사가 됩니다. 두산중공업의 나이트메어. 일단 건설 업황이 별로고요. 이제까지 한 짓을 보면 앞으로도 걱정이 한가득이죠. 일산 위브더 제니스가 요게 비싸게 분양했다가 미분양 터져서 할인 분양 들어갔죠. 손실만 1600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인 행정타운 위브도 비슷한데 미분양의 대명사로 작년까지도 할인 분양한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요건 17년 기사입니다. 잔금류에 입주 축하금, 세대 지원금까지 제공하며 어느 정도는 해소된 상황이긴 한데 12년 준공하고 16년까지 1300세대 중 86%가 미분양 상태였습니다. 건설사 손실은 알만하겠죠. 연속되는 단기 순이익 적자에 매출도 하향, 한눈에 보입니다. 연속된 적자 누적에 13년 11월 10대 1 감자를 단행하는데 이어 바로 유상증자를 하는 무지막지한 모습을 보여주죠. 10분의 1 감자면 1억 들고 있는 주주의 자산 가치가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 팔으라는 거죠. 두산 인프라코어 공작기계는 MBK 파트너스로 넘겼고요. 이런 돈 되는 거 다 팔아서 두산건설 지원했죠. 돈 빨아먹는 하마였던 거죠. 이번엔 두산 인프라코어인데 두산 밥캣이 자회사고 건설기계 만드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굴삭기가 있죠. 건설기계는 중국, 미국의 소비가 많으니 이쪽 경제 사정, 건설 경기 영향을 받는 건 분명하고요. 8년도부터 중국 비중이 40%나 되는 중국 의존도가 심해졌는데 중국에서 매출 성장이 안 되니까 주가가 저런 거죠. 표를 봐도 중국 내 마켓쉐어 점유율이 하락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중국 경제 전망이 중요한데 착공 예상이 하락하는 게 보이고요. 인프라 성장은 그냥 그런 걸로 나타납니다. 경기가 살아난다고 가정해도 중국 내 중국 제품, 마드인 차이나 제품의 생산량이 늘면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굴삭기 점유율 확대가 쉽지 않다는 거죠. 경기가 좋다고 예상해도 중국 내수 제품이 좋지 크게 이득 볼 것은 없다고 봅니다. 미일 중 건설기계 대표업체 중에 매출액이 느는 건 역시 중국 3일중공업 뿐이죠. 일본 공작기계 추이를 보면 우리의 예상에 도움을 주는데요. 해외 수주 계속 하락하죠. 두인도 이런 과정을 겪을 거라고 흔히들 봅니다. 또 소송도 걸려 있습니다. 진행 중이긴 하지만 패소하게 되면 주가는 2, 3천이 더 빠질 염려가 있다. 최악의 경우 BW 물량까지 포함해서 계산해 둔 표입니다. 현재 주가는 4,000원대죠. 다음으로는 두산 밥캣인데요. 역시 컴팩트 건설기계. 여긴 미국에서 주로 판매하니까 미국 건설 경기를 봐야겠죠. 여기 NAO는 북미 오세아니아 지역이고 이쪽 비중이 절대적인 게 보이죠. 미국 주택시장은 좋은 편입니다. 근데 착공 건수가 하방이고요. 그래도 미국 경기는 좋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도 역성장 리스크가 있는 게 출하 재고 사이클이 마이너스에 돌입했다는 거고, 이거는 재고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주가가 좋지 못한 사이클에 있다. 그러나 회복 국면이 오면 실적 개선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본체로 넘어와서 다시 두산 지주회사인데요. 전자, 모트롤, 산업차량 이런 자체 사업이 있죠. 지주회사니까 정부의 대기업 정책, 공정거래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적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연료전지 쪽 성장세 있습니다. 기업 총수도 이를 모를 리 없겠고, 그래서 작년 2019년 인적 분할을 합니다. 두산 내에 있던 OLED의 두산 솔루스, 연료전지의 두산 퓨어셀로 분할 후 상장하게 됩니다. 솔루스만 보겠습니다. 전지박, 동박, 2차전지의 핵심 소재 분야고요. 실적 늘어나죠. 전지박 매출은 우상향하지만 역시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보니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거고, 매출은 꾸준히 좋아질 걸로 봅니다. 동박업체는 일진 매트리어스가 가장 좋고, 두산 솔루스의 경우 후발주자로 캐파 여기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은 꾸준하게 증가한다. 그러나 두산기업의 종특이라고 할 수 있는 부채가 상당하죠. 자본의 3배나 되는데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가 심각합니다. 이러면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죠. 투자가 가능할까요? 두산그룹이 기사에 나올 때면 주로 재무적 리스크가 언급되는데 실제로 기업이 그렇습니다. 건설 지원하느라, 밥킷 인수하느라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 회사채 막 뿌리거든요. 인프라코어의 알짜라고 하는 공작기계도 팔아버렸고요. 주가는 안 봐도 뻔하죠. 두산그룹의 재무적 문제, 고통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07년도 밥캣을 인수했는데 5조 7천억이 샀거든요. 39억 달러의 빚을 냈는데 그 다음에 08년도에 누구나 아는 그 사건이 터지죠. 서브프라임이요. 이자만 엄청 냈고 현재 가치는 3조 정도 되니까 시간가치 제외하고도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두산건설 미분양 뻘짓까지. 돈이 없으니까 5,500억 규모의 연구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하게 됩니다. 행복해 하시네요. 원금에 상관없이 이자만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 즉 만기가 없는 채권인데 하이브리드 채권 혹은 신종 자본증권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논란이었던 게 이자를 내긴 내는데 자본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래서 부채로 안 잡혔었거든요. 신용평가사는 부채가 맞다 그러고 저도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코어가 발행한 것만 보면 3.2% 금리에 5년이 지난 2017년부터는 5%가 가산되는 조건이었거든요. 8.2%를 내야 되니까 이자만 4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자본이라고 하네요. 어쨌건 이게 상환이 됐나 궁금해서 공시 좀 찾아봤는데 17년도에 상환한 걸로 나옵니다. 이자 부담이 너무 컸으니까요. 이익 내서 갚은 건 아니고 또 BW라 채권 발행으로 갚았습니다. 돌려막기죠. 재무 상태를 좀 들여다보면요. 먼저 인프라코어 영업이 흑자 꾸준히 좋은데 역시 금융비용이 많죠. 이자 지출 때문에 지배지분 포괄이익이 낮습니다. 순차입금이 많고요. 현금흐름표에서는 사채, 장기차입금 항목에 자금 유출이 있죠. 그래도 조금씩은 좋아지긴 합니다. 다음은 두산중공업, 금융비용 역시 많고요. 올해부터 흑자, 지배 포괄이익 플러스 전환 기대되긴 하는데 역시 부채가 자본보다 3배 이상 많고 장기차입금은 변화 없습니다. 좀 갚으면 좋겠죠. 정리하면 역시 재무 상태가 별로인 회사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음은 보입니다. 두산그룹 중에는 두산, 두인, 두중순서겠고 세 기업을 두고 사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안 삽니다. 주주님께는 선택폭 후 위로 드리고요. 두중은 지하실 남았고 두인은 성장세 없고 두산은 그냥 그렇습니다. 성장세는 퓨어셀, 솔루스 쪽을 가진 두산이 그나마 있는데 나머지는 모멘텀이 딱히 안 보이죠. 빚도 많은 회사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두산중공업 매출 30%잖아요. 이 30%에 영향을 준 건 맞습니다. 수주가 실제로 나빠졌으니까요. 그러나 두산이란 그룹은 밥캣 인수부터 건설 부분 손실이 뼈아픈 회사고 빚도 많이 졌습니다. 최근 기사 나오는 거 보면 탈원전 때문에 두산이 망한다 라고 하는 건 선동에 가깝다고 보고 두산 기업의 상태가 안 좋은 건 재무구조가 엉망이고 성장세가 딱히 없는 기업이라 그렇습니다. 탈원전은 제한적인 영향을 줬다가 적절해 보입니다. 총체적인 난국 상황에 탈원전은 하나의 요인 정도로 저는 봅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기레기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팩트로만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차근차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